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죠? 팀장님이 이거 금요일까지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속으로는 안 되는데 지금도 야근 중인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네, 해볼게요 라고 말할 때, 혹은 이미 다른 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여기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오늘 힘든데 만나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어디로 갈까? 라고 묻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요. 거절을 못하는 내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고, 또 친구들이 착하다고 하는 말이 기분 좋지 않을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나의 오래된 패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심한 상담소 소장 최주연입니다. 오늘은 거절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없으면 관계에서 어떤 일이 반복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 경계선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짚고 가볼게요. 경계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차갑게 선 긋는 거 아닌가요?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선은 내가 쾌적할 수 있는 나의 경계와 타인의 경계를 구분하는 거예요. 즉, 나의 감정이라든지 생각, 필요, 책임을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선은 나의 것과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선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당에 울타리를 치는 게 이웃을 싫어해서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심리적 경계선도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경계선을 세우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자아분화 이론으로도 조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아분화란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끊지 않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구분해서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요, 상대방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잘 분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혹은 거절을 했을 때 상대방이 실망을 하면 그 실망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나의 필요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도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식이란 어린 시절 반복된 경험 속에서 형성된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핵심 믿음과 정서 패턴을 말해요. 이 중에서 복종 도식은요, 어릴 때 나의 필요라든지 혹은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야 했던 경험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관계가 깨진다, 내 필요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믿음이 내 무의식에 자리 잡는 거죠. 건강한 경계선이 있을 때 우리는 나와 타인의 감정 혹은 책임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이 없을 때 타인의 감정이 곧 내 감정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할 때도 건강하게 경계선이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죄책감 없이 말할 수 있지만, 건강한 경계선이 없는 경우에는 미안해, 이번만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고 난 다음에도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혹은 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경계선이 조금 불분명하신 분들, 이렇게 들으시면서 난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상담실에서 자주 보게 되는 세 가지 유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죄책감 폭탄형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혹은 거절하는 순간 죄책감이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그냥 해줄 걸, 이런 후회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이 이렇게 합쳐져 있어서 상대방의 실망이 곧 나의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은 잘못이 아닙니다. 거절이 죄처럼 느껴지는 게 문제인 거죠. 두 번째, 버려질까봐 늘 전전긍긍해하는 불안형입니다. 뭔가 거절을 하면 이 사람이 떠날 것 같은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게 바로 관계의 종말처럼 느껴지는 거죠.
누군가한테 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한마디 했다가 보통 이제 우리 상사한테죠. 찍히면 어떡하지? 이런 거. 혹은 친구가 예전에 내 부탁을 반드시 이렇게 들어줬었는데 내가 안 들어주면 우리 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패턴이 이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움이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자, 마지막 유형 세 번째.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원래 다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냥 제 성격이 거절을 잘 못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는 성격이 아닙니다. 학습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공의존, 서로 의존하는 공의존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은요, 타인을 돌보고 그리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처럼 되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내가 왠지 쓸모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한계가 오면 갑자기 폭발하거나 혹은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번아웃이 되는 거. 여러분들 남의 얘기 아니죠? 그래서 찌릿하게 내 얘긴가 하고 느껴지시는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 경계선 상태를 체크하는 5가지 질문 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부탁을 거절한 후에 죄책감이나 불안이 오래 간다. 두 번째. 내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도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싫다거나 힘들다는 말을 쉽게 못한다. 네 번째,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내 의견을 숨기거나 바꾼 적이 있다. 다섯 번째, 관계에서 내가 더 많이 맞춰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네, 이 중에 3개 이상이라면 경계선을 세우는 연습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 아주 작은 필요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말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먹을까?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아무거나가 아니라 우리 오늘 돈가스 먹자. 우리 오늘 떡볶이 먹자.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지만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나의 필요나 욕구를 말하는 근육을 키워보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지금은 어려워요 라고 하는 한 문장을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워요. 혹은 제 상황상 힘들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볼게요. 이 한 문장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이 협상의 여지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죄책감을 책임감과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죄책감과 나는 내 선택에 책임을 진다는 책임감은 달라요. 그래서 거절은 죄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건강한 행동이죠. 오늘은 거절을 못하는 이유와 경계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요약 한번 해볼게요. 경계선은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경계선은 나를 지키면서 상대와 건강하게 연결되기 위한 문이에요. 오늘 당장 완벽한 경계선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딱 한 번만 아주 작은 것부터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고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3가지 유형 중 어떤 게 제일 와닿으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감정 과잉 반응의 심리학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나를 아껴주는 하루 보내세요.